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의 현관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자식에게 온전히 넘겨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꽉 가둬버린 창살 없는 감옥 같으신가요? 이거 열어! 오늘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열어! 조금 아프고 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30년은 단언컨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집 한 채는 온전히 지켜서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고집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자녀의 유산 대기용으로 묶어두고 정작 본인은 비참한 빈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발적 노후 파산의 길일 뿐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던진 메시지를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신하는 2026년 오늘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나 자식의 봉양 같은 개념은 이미 90년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 눈치 보느라 그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도 정작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 없어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눈물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자식의 유산이 아닌 여러분의 월급 통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을 지켜줄 방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족쇄를 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내 집이 감옥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해 보십시오. 통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합니다. 1.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비극.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8.1%입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죠. 10명 중 4명의 어르신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수억 원짜리 집을 가진 자산가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넘쳐나는데 정작 오늘 쓸 돈이 없어서 마트 신선, 코너 앞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벌벌 떠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현주소입니다. 2.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인 기형적 구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를 상회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부동산 비중을 3040%로 낮추고 나머지를 현금과 주식 등 유동자산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억 원짜리 거대한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살고 계신 겁니다. 집값은 오를지 모르지만 그 돌덩이는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를 내주지 않고 배고플 때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한 여러분의 자산 구조는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현금 흐름 중심의 초지능 시대에는 가장 취약한 형태일 뿐입니다. 3. 자식의 부양 인식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나중에 용돈이라도 주겠지라고 기대하시나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1%까지 떨어졌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절반이 넘던 숫자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 이제 부모 부양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자식을 탓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 우리 자식들에게 현금 한 푼 없이 집만 깔고 앉아있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숫자로 팩트 폭격을 드렸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집을 홀랑 다 써버려? 자식한테 미안해서라도 그건 안 되지. 맞습니다. 그 미안함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뿌리 깊은 심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니어들을 옭아매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망상이 보입니다. 1. 유산이 곧 부모의 성적표라는 착각.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성공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성적표가 바로 집 한 채 해줬느냐가 되어버렸죠. 친구들이 이번에 우리 아들 집 사는데 좀 보태줬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준 내 마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후를 팔아서라도 그 체면이라는 성적표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성공한 부모의 증거입니까? 아니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는 부모가 진짜 100점짜리 부모입니다. 2. 자식의 효도를 돈으로 사려는 보상 심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집을 나중에 너 줄 테니 너도 나를 끝까지 돌봐라라는 무언의 계약이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으신가요? 집을 물려주는 것이 노후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오히려 집을 쥐고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을의 처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3. 변화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과거의 관성.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집만 있으면 자식 농사 다 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초지능 시대에는 부동산의 가치보다 현금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 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자식에게 최신형 삐삐를 선물하며 기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이 아니라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부모의 당당한 뒷모습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부양이라는 거대한 빚더미를 안겨주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돌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겠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2026년 오늘 우리 자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AI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세대. 과거에는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지능 AI가 변호사의 판례 분석을 대신하고 로봇이 외과 수술을 더 정확하게 집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옆집 친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인공지능과 사투를 벌이며 제 밥그릇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느라 제 코가 석 자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2. 부모의 집 한 채보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집 너 줄게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자식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제발 엄마 아빠 그 집으로 두 분 노후 즐겁게 보내세요.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요즘 자식들의 진짜 눈물 섞인 외침입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식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부모를 책임질 여력이 안 되는 생존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움켜쥐고 계시는 동안 자식들은 속으로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나중에 큰돈 들어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칩니다. 3. 상속이라는 희망 고문이 자식의 성장을 막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줄 집 한 채라는 유산은 자식의 독립심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 집은 내 것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식의 도전 정신을 꺾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으로 매달 당당하게 생활비를 벌어 쓰시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해방감과 에너지를 줍니다. 자식의 어깨에서 부모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2026년 깨어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들이 처한 가혹한 통계와 자녀 세대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래, 집을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거예요. 이제 붓선생이 그 해결책의 정답지, 주택연금이라는 구명 보트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1. 팩트로 체크하는 주택연금의 3대 안전장치.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집을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며 여러분을 보호하는 3가지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평생 거주, 평생 지급입니다. 여러분이 100세, 120세까지 사셔도 국가가 여러분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연금도 단 하루에 밀림 없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둘째, 국가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수하셔서 받은 연금 총액이 나중에 집값을 훌쩍 넘겨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국가는 그 부족분을 여러분의 자식에게 단 1원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손해는 국가가 떠안습니다. 셋째, 남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연금을 조금만 받으시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집값이 많이 남았다면 그 남은 차액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인 최고의 계약인 셈입니다. 2. 2026년 숫자로 보는 리얼 시뮬레이션. 막연하게 많이 준다가 아닙니다. 팩트로 계산해 봅시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어르신이 9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종신 지급 방식에 가입하면 매달 약 27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매달 27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이번 달엔 왜 용돈 안 보내니? 라고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손주들 왔을 때, 자,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다라며 5만 원권 몇 장을 당당하게 쥐어줄 수 있는 갑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3. 일론 머스크의 2026년 왜 지금 현금인가? 왜 하필 지금 주택연금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2026년 초지능 시대에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지 세금이 폭탄처럼 쏟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즉,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이 연금 하나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경제적 방패를 얻는 것입니다. 4. 자식과의 관계 역전, 미안함을 존경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부양 대상자에서 독립적인 가장으로 격상됩니다. 엄마 아빠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수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감동과 자유를 줍니다. 자식들은 이제 여러분을 볼 때 돈 들어가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존경스러운 선배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정의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내 가족의 안식처, 내 인생의 전 재산,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에게 남겨줄 마지막 유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생각은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상식입니다. 1.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초지능 시대, 모든 가치가 데이터가 되고 현금의 흐름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2026년 오늘 깔고 앉아있는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비용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원, 많게는 십수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오늘 저녁 친구와 만나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금 내고 유지비 내느라 허리는 휘는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한 푼도 없는 상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유일까요? 아니요, 이건 집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이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2. 집은 월급 통장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집은 깔고 앉아있는 가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먹여 살릴 마지막 월급 통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보루라고 믿어왔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도 나중에 우리 애들 집 한 채는 해줘야지라는 그 고귀한 부모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이 집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상속보다 위대한 독립.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살 권리를 100% 보장받으면서 내가 평생 일궈온 그 자산의 가치를 매달 현금으로 치환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2026년 로봇 시대에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자식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이 집 나중에 너 줄게라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집으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해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머스크가 예언한 시대를 앞두고 우리 시니어가 가져야 할 가장 영리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집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 즉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책임질 생명줄을 꺼내 쓰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충격적인 예언부터 주택연금이라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시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이 붓선생 시니어 인생극장 5060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5060 세대가 평생 짊어지고 온 부모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숨겨진 나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흔들어왔던 그 예쁜 꼬리를 이제는 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흔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붓선생이 드리는 진심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끄는 순간 여러분이 바로 시행에 옮겨야 할 3가지 생존 지침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성격을 유산에서 연금으로 즉시 재정의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십시오. 내 집으로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비중을 완전히 역전시키십시오. 부모가 부유해야 자식도 길을 펴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는 것이 곧 자녀의 가장 강력한 백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 붓선생의 공동체 안에서 끝없이 배우고 소통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은 여러분의 독립선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착각을 버리고 내 인생을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라고 적으십시오. 글로 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30년, 아니 기술이 발전하면 4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 긴 시간을 집 지키는 관리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를 누리는 소유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손주들에게 멋진 선물도 사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진짜 어른이 되시길 붓선생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씨를 키워주십시오. 지금까지 붓선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